해독에 대해서는 좀 제가 센 말을 좀 하겠습니다. 해독은요, 과연 무슨 독을, 그러니까 해독이라는 건 독을 해독해서 배출한다는 건데, 과연 우리 몸에 독이, 어떤 독이 있을까요? 그 독을 어떤 그 구체적으로 이러이런 독이다, 이런 독을 해독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냥 현대인들은 독이 쌓인대요. 우리 몸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그 독을 해독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기전을 갖고 있어요. 그 어떤 최첨단의 기계보다도 더 정교하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술을 먹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술을 독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술이 들어가면 간에서 그 해독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다 분해를 시키고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려는 노력을 하죠. 그것이 과하게 들어왔을 때 이제 다음날 고생고생하고 숙취에 시달리다가 깨어나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다 독소를 분해하고 해독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에 엄청나게 좋은 이 독성 해독하는 기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또 새로 해가지고 독성을 빼야 된다, 해독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의구심을 갖는데 일조를 하는 것이 약간의 이게 상업지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스가 해독을 한다, 어떤 약품이 해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독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독이 어느 기전을 통해서 어떤 주스가 어느 기전으로 그 독을 해독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작정 현대인들은 독이 쌓인대요. 그래서 해독해야 된다 그러고 주스를 먹으래요. 그래서 빈속에 주스 먹다가 속이 쓰려서 병원에 오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해독이란 말은 조금 조심해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독을 해독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당독소라고 있습니다. 당독소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서 탄 음식이라든지 구운 음식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쪽에 많은 독소가 탄수화물과 지방,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만나서 우리 몸에서 분해되다가 해독이 돼야 되는데 해독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최종 당화산물들이 몸에 쌓이는 걸 말해요. 그 얘들이 온갖 세포와 DNA에 달라붙어 가지고 온갖 나쁜 일을 해서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은 메칠근류옥살이라는 정확한 독성 명칭이 있어요. 이것들을 해독하면요, 우리 몸에서 노화를 예방하고 다이어트를 잘 되는 것으로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독소이고 이 독소를 해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기전에 의해서 해독되는지가 나와 있다면 이것들은 연구를 통해서 확정된 상당히 좋은 해독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독한다 이런 말로써 어떤 소비자들을 유혹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를 어느 정도 해서 내 몸에 살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정말 그동안 못 먹었던 음식들을 한 번씩 먹어주는 게 치팅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치팅데이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냐면은 일주일 했는데 치팅데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하나의 위안으로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팅데이를 그런 식으로 악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치팅데이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자, 치팅데이는요, 내 몸이 다이어트를 충분히 했는데 내 몸이 예전에 먹었던 음식을 갈구하는 상황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자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한 3kg, 5kg가 빠졌는데 그동안 너무나 단백질 위주 양질의 음식을 먹었는데 하루 정도는 이거 정도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루 정도 먹는 것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결국 치팅데이 한 번 했다가 망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흔히 말해서 입이 터졌다 그러죠. 그리고 치팅데이를 어느 한 주, 한 달에 뭐 한 끼니만 해야 되는데 하루에 한 3끼 정도 해버리고서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이래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팅데이는 내 몸이 충분히 다이어트가 되었을 때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비만 클리닉을 다니고 계시다면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런 음식을 한 끼 정도만 먹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탄수화물 중독이 있는 분들은요, 치팅데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 중독이 있던 분들은요, 한 달, 두 달을 정제된 탄수화물 끊었더라도 한 번에 탄수화물을 먹고 나서 입이 터져가지고 다이어트 망쳐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치팅데이는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를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막 이제 탄수화물류를 막 먹다가 나 오늘 치팅데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치팅데이가 아닙니다. 그건 다이어트를 실패한 거고요. 치팅데이는 명확한 계획하에서 내가 일주일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일요일날 점심에 스파게티 하나를 먹겠어. 이 정도가 다이어트에 좋은 치팅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치팅데이에 먹어야 될 것들 중에서 당 독소가 적은 음식이 좋다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당 독소는요, 물 없이 고온에서 굽고 튀긴 음식, 이런 음식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직화구이, 그리고 치킨, 이런 것들에 많고요.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도 삶은 감자가 아니라 인스턴트 음식점에서 파는 그런 감자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당 독소가 많아서 당 지수도 높이지만 우리 몸에 가서 차곡차곡 이제 독소로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 독소가 적은 음식은 뭐냐면은 삶고 무치고 데친 음식, 물과 함께 끓이거나 이런 음식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물과 함께 끓이면은요 100도 이상 안 올라가잖아요. 근데 에어프라이어에다가 치킨을 튀기면은요 400도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가장 좋은 음식을 저보고 추천해라 그러면은 저는 샤브샤브, 그리고 수육, 그리고 수비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에 면이나 죽 같은 거 삶아서 드시면 안 되겠죠. 그거만 피하신다면 샤브샤브 같은 음식은 상당히 좋은 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몸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습관 3가지를 딱 말하라 그러면요. 첫 번째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말씀드려요.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우리 현대인에게 너무나 도처에 널려 있는 독성 물질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제되었다는 말은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통곡류를 먹으면요, 섬유질이 파괴되지가 않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이런 음식들이 너무 많이 개발이 됐죠. 이것이 상업주의와 맞물려 가지고 여러 군데서 무슨 빵집이 유명하다 그래서 거기 가서 줄을 서서 먹고 이런 문화가 막 지금 생겼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안타깝거든요. 그 정제된 탄수화물은 뭐 가끔씩은 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에게 다이어트를 망치고 노화로 가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줄이는 거,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고 이 설탕 중독에서 해방이 되신 분들이 예전에 먹었던 이 단맛을 먹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자극이 심해서 못 먹겠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것들을 통곡류 위주의 식사로 점점점 바꿔 나가는 이런 습관들을 길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이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 현대인들은 잠도 아무 때나 자고 먹는 것도 아무 때나 먹고 해서 이 대사의 문제가 이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크게 2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는요, 생체시계라는 개념이에요. 자가포식은 세포가 굶었더니 점점점 자기 세포를 청소하더라. 늙은 세포를 잡아먹고 세포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이 자가포식의 개념이고, 이게 자가포식은 단식을 했을 때 효과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노화도 예방해주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체시계는요, 뇌와 눈에 있는 중추에 있는 생체시계는 해가 뜨면 낮으로 인식하고, 우리 위장관에 있는 생체시계는요, 음식이 들어오면 낮으로 인식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 너무나 이제 반문화가 발달이 되고 산업화가 되고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또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잖아요. 언제든지 먹을 거를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 해가 졌는데도 먹고, 수면 패턴도 깨지고 우리 먹는 패턴도 깨지면서 대사의 문제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나온 게 간헐적 단식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단식이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현대인들이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단식을 하겠느냐. 그러면 하루 중에서도 단식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 단식 모방 다이어트를 하자 해서 나온 게 FM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며칠의 단식은 아니지만 하루 중에서도 단식하는 시간과 먹는 시간을 만들어서 해봤더니 그 오랜 시간 단식한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더라. 장수를 하고 노화가 방지되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으로 만들어지더라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원리예요. 간헐적 단식은 12시간 공복 시간부터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하셔가지고 12대 12, 12시간 공복이 성공했다면 14대 10, 16대 8까지 점점점 공복 시간을 늘려가시면 좋겠고요. 자기에 맞는 공복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공복 시간만 늘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공복 시간이 늘리면 늘릴수록요, 식사 허용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 식사 허용 시간에 정말 잘 드셔야 돼요. 아무거나 막 드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올바른 영양소를 갖춘 음식을 풍부하게 잘 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면을 말씀드려요. 자, 현대인들에게 수면은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우리 어릴 때는요, 그냥 9시 되면은 다 불 끄고 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애들이 9시에 자는 애들도 없거니와 우리 성인들도 거의 뭐 1~2시까지 너무나 재밌는 일들 많잖아요. 휴대폰도 재밌고 OTT 프로그램은 계속 재밌는 걸 올려주고 하다 보니까 일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늦게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아침에 이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가죠. 그런데 이 수면이요, 각종 노화와 비만에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현대인들에게 이 이제 수면이 거의 숙제가 돼버렸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입장에서만 수면의 문제를 바라보자면요, 수면은요 다이어트에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수면을 하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옵니다. 수면을 해서 숙면을 취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요. 시간적으로 봤을 땐 보통 10시,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성장 호르몬이 성인에게 뭐가 중요해요? 애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성장 호르몬은 지방을 온몸에 골고루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의 대사의 문제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밤에 자는 사이에 나오는 성장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그렐린, 렙틴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들이 식욕을 싹 정리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잠을 못 잔 다음날 괜히 단 게 땡기고 크래커를 너무 많이 먹고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분들 간혹 계세요. 숙면을 취하고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싹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음날 건강한 식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요, 화가 나거나 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나오죠. 그런데 잠을 못 자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은요, 내장 비만을 쌓이게 하는 원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코티졸이 나오게 만드는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잠 못 자고 다이어트 잘했다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어김없이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간헐적 단식 잘하고 있고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 있는데 자꾸 왜 살이 찌죠? 라고 하는 분들께 잠자는 시간을 체크를 해보면 어김없이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잠을 잘 못 주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꼭 주무시고, 이 시간을 포함해서 7시간에서 8시간을 꼭 숙면을 취한다. 잠이 오면 잔다가 아니라 잠을 의식적으로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휴대폰을 침실에 갖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루 중에 가장 편한 시간이 잠자기 전에 다 샤워하고 들어가서 휴대폰을 보면서 잠드는 게 가장 큰 낙이다 하는 분도 계신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눈에 밝은 빛이 들어오면요, 인공 발광 조명이라 그래요. 이것이 들어오면 우리 뇌는요, 낮이구나 인식해가지고 잠을 깨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대폰을 보면서 잠을 청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게 하는 물건을 들고서 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9시 넘어서는요, 인공 발광 조명, 스스로 빛을 강하게 발산하는 물건들 있죠. TV, 그 다음에 태블릿 PC, 핸드폰,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휴대폰은 밖에 두시고 충전해 두시고요. 안에 알람 시계 하나, 메모지 하나 두시고 주무시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